자, 포항이 이제 인천을 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포항은 2라운드 원래 강원과 경기를 치렀어야 됐는데 한 주 쉬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2주간 좀 휴식을 취한 상태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이제 서울한테 패했었는데 2라운드 때 광주한테 마저 이제 패를 하면서 리그 초반 2연패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2부 리그 우승을 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초반 출발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최근 상대 전적을 봐도 사실 포항이 인천을 상대로 좋은 모습입니다. 10경기 살펴보면은 5승 4무 1패 압도적인 성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윤정한 감독 체제로 좀 바뀌었고 또 2부 리그 우승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상대 전적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의 지난 경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은 왼쪽 풀백의 이주영 선수 베테랑이죠. 오른쪽 풀백의 김명순 선수, 그리고 중앙에 후안 이바자, 김건희 선수가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측 측면에 이번에 새로 이적한 정치인 선수 나왔고 오른쪽에 이제 발빠른 제루소 선수 항상 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원에는 이명주 선수랑 서재민 선수가 좀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투톱으로 무구사 선수랑 오우성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빅앤 스몰 조합으로 좀 나선 측면도 있고 이날 경기에서 오우성 선수가 굉장히 이제 전방 압박도 좀 활발하게 하고 또 볼도 받으러 내려오거나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좀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었고요. 전반 막판에는 좀 골까지 기록하면서 역시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무고사 선수도 마지막에 KL을 놓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길 수 있었던 상황인데 좀 아쉬운 상황이 됐지만 골문 근처에서 좀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지난 시즌 리그2에서 득점왕을 했는지 여전한 클래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명주 선수가 볼 간수 능력이나 풀어주는 능력은 좋은데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풀타임을 활약하지는 않았고요. 그 후반에 이제 새로 스페인에서 이제 영입된 이케르 선수와 좀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1라운드 때는 이케르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이제 후반에 이명주 선수랑 좀 교체를 했었고요. 아마 이케르가 좀 새로 영입되면서 팀에 좀 완벽하게 이제 녹아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질이 있는 선수라고는 좀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팀 호흡 측면에서 아마 2라운드 때는 후보로 좀 출전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치인 선수도 이제 새로 영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날 좌측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는데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어요. 사실 피지컬도 좋고 빠른 발을 활용해서 돌파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상대 입장에서 좀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크로스라든지 아니면 컷백 을 한다든지 슈팅으로 이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좀 판단들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광주랑 할 때도 몇 차례 측면 돌파는 있었는데 결과가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수비할 때도 좀 운이 안 좋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좀 무리한 수비가 되면서 페널티까지 내주게 돼서 경기를 좀 끌려가는 데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 정치인 선수가 워낙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또 대체할 선수가 있진 않아서 아마 선발로 나올 것 같긴 해요. 수비는 측에 김명수 선수, 좌측에 이주영 선수 해서 이제 계속 1, 2라운드 이제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명단에도 없는데 정태욱 선수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인천으로 오긴 했는데 아마 뛸 수 있는 컨디션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포항전도 비슷한 좀 라인업으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 골을 좀 아쉽게 내주긴 했는데 패스가 잘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페널티킥에 의한 득점을 내줬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신창무 선수의 그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 원더골이었어요. 사실 뒤로 흐르는 공인데 그거를 이제 왼발로 돌려 놓으면서 절묘하게 이제 골대 맞고 들어갔는데 인천이 잘 못했다기보다는 광주가 좀 잘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3대1로 좀 끌려가다 보니까 후반에 이제 밀어붙이면서 사실 거의 동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했는데 마지막에 또 무고사 선수가 또 PK를 놓치면서 결국에 이제 3대2로 패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인천과의 경기 선발 라인업 좀 예상을 해보면 아마 골키퍼의 황인재 선수 그대로 나오겠죠. 지난번에 좀 실수가 있긴 했는데 아마 계속 선발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박찬용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2경기 동안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전민강 선수랑 그 진시우 선수가 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측면은 그대로 어정원 선수, 강민중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에는 뭐 항상 동일하게 이제 기성용이랑 켄토 선수 조합 계속 맞추겠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황소홍 선수가 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측 측면에 당연히 이제 준유 선수 나오고 최전방 공격수 이호재 선수, 조르지 선수가 부상에서 다 회복은 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부상에서 이제 복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발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지난번 라인업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몸 상태가 좋다면은 아마 이제 조르지 선수가 바로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황성 선수가 지난 경기 이제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김천 선수들이 중원에서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볼을 뺏기거나 좀 활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뭐 기성용 켄토 선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중원에서 좀 풀어나가기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황성 선수도 좀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경기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출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 지금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투톱으로 이제 무구사 선수랑 오성 선수가 나왔을 때 사실 중원으로 이제 파고드는 움직임이 무구사 선수도 그렇고 오성 선수도 괜찮기 때문에 그 황성홍 선수보다는 뭐 이렇게 김동진 선수나 이창우 선수가 좀 출전해서 좀 센터백을 좀 보호하는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자리를 아마 켄토가 메꾸고 뭐 그대로 이제 황성홍 선수가 좀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3보다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4-4-2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포항도 항상 뭐 제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나올 수 있는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인천도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수비 쪽에 동일하게 이제 후안 이바자 선수 그리고 김거리 선수가 이제 호흡을 맞출 걸로 예상되고 뭐 측면도 동일하게 뭐 이주용 선수, 김명순 선수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뭐 그대로 이제 김동현 선수 출전할 거고 일단 뭐 전방에 이제 무구사 선수 그리고 중원에 이제 서재민 선수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이케드 선수나 이명주 선수가 나올 텐데 아마 이명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포항을 뭐 잘 알고 있는 선수고 팀에 더 녹아들어야 되는 이케드 선수가 아마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측 측면에는 제도선 선수 나올 거고 왼쪽에 아마 그 정치인 선수가 나설 건데 지난 경기 때 좋진 못했어요. 그래서 오성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성 선수가 나오게 되면은 투톱 자리에 사실은 그 박승호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 경기 아예 벤치에도 앉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성 선수가 나서고 승우 선수가 뭐 후보로 출전하든지 뭐 아예 출전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김천전보다는 아마 중원에서 풀어 나가기가 좀 수월할 거고요. 아마 이명주 선수도 그렇고 뭐 서지민 선수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뭐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켄토랑 기성용 선수가 좀 중원에서 좀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천 같은 경우에는 고사 선수랑 우성 선수의 투톱 조합이 좀 강력하긴 하더라고요. 측면에 정치인 선수랑 제루소 선수보다는 전방에 좀 무구사 선수랑 오성 선수에 대한 수비를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운데에서 중앙 수비수를 좀 보호하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강민중 선수가 물론 이제 발이 빠르고 또 찌가 좀 넘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정치인 선수랑 비교했을 때 좀 피지컬 측면에서 좀 밀릴 수도 있고 워낙 또 정치인 선수가 돌파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간혹가다 이제 돌파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중앙 수비수인 뭐 전민강 선수나 진시우 선수가 좀 잘 좀 이렇게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어정원 선수는 아마 제루소 선수를 막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잘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수비적으로 하고 또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또 공격적으로 잘 해줄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는 사실 그 키가 주닝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조르지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주닝요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물론 이제 도움도 기록하긴 했는데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아쉬운 측면이 있죠. 이주영 선수를 좀 상대하게 될 텐데 빠른 발이랑 좀 피지컬 활용해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호재 선수도 좀 집중해서 찬스가 뭐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포항이.
물론 지난 시즌 잘 해줬지만 이번 시즌 역시 좀 몇 차례 안 되는 기회 안에서 득점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비 이제 우리는 이제 중원에 3명 정도 이제 미드필더를 기용을 하고 켄토 선수가 활동량이 지난 경기 봤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인천보다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중원에서 좀 볼을 많이 배급을 해가지고 측면에 좀 1대1 상황을 많이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호재 쪽으로 바로 갖다 붙인 다음에 좀 연계를 통해서 좀 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선취골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후반 가면은 사실 인천도 무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동점으로 이제 계속 끌고 가거나 이제 한 점 차 승부가 걸리게 되면은 사실 인천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도 아마 조르지 선수가 후반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트라지스카 선수가 또 후반에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인천에는 또 확실한 또 슈퍼서브가 있어요. 또 이청용 선수가 새롭게 왔기 때문에 타임 뛸 뭐 체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후반 뭐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고 스 자체가 좀 워낙 좋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인천에게 흐름을 좀 뺏길 수도 있어가지고 포항은 무조건 좀 전반 후반 초반까지는 좀 선취골이 필요하고 좀 리드를 계속 하는 흐름으로 좀 가야 이번 경기에서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지난번처럼 좀 선취골을 내준다든지 좀 끌려가는 흐름으로 가는 형태에서 또 인천이 갑자기 또 수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포항도 또 득점력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플랜 B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트란지스카 선수랑 그래서 이소재 선수랑 좀 투톱으로 좀 나설 수 있는 포메이션에 대한 생각 해봤으면 좋겠는데 박태하 감독이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항은 이번 시즌 아마 테마로 잡고 있는 게 그 세대 교체일 거거든요. 아마 젊은 선수들 워낙 많이 이제 뽑았기도 하고 뭐 포항이 돈을 막 써가지고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막 계속 데려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즌을 통해서 좀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막 강민주 선수도 어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 이창호 선수도 좀 어린데 지난 시즌부터 출전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창호 선수도 지난 경기 때 좀 중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도 했었고 피지컬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황송 선수보다는 또 이창호 선수가 나와서 좀 중원의 싸움에서 좀 활발히 움직여 주다 보면은 더 좋은 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황성훈 선수도 볼을 풀어내는 능력이 좀 좋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지금 뭐 거의 황성훈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천이 좀 초반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출발했고 또 인천 입장에서는 또 3연패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경기 초반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뭐 하고 싶어 할 거고 또 만약에 이제 선취골을 내주게 되면은 인천 입장에서는 3연패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는 측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이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서 그걸 역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홈에서 이제 8연속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8연전에서 이제 홈 성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포항이 홈에서 좀 강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점을 많이 벌어놔야지 초반 뭐 지난 시즌처럼 초반에 좀 좋지 않게 출발하면은 이제 8연전 끝나고 나서는 또 계속 전 경기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후반부에는 또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또 리그 경기가 매주 주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요일이나 이제 평일에도 경기가 많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포항과 같이 선수층이 얇은 팀 같은 경우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좀 선수들 체력 안배나 이제 초반에 인천같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선수의 구성이 좀 좋지 않은 팀에게는 꼭 좀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3라운드에 와서야 이제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 포항인데요. 팬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아마 날씨가 좀 풀린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좀 홈에서 좀 활발한 경기 보여주면서 또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경기 관람을 하고 그 관전 후에 또 리뷰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